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포항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이민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학교에서 4년 동안 딸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키워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 포항에서 딸기 재배를 시작한 지는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딸기라는 작물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모님께서 원래 산딸기를 재배하셨어요. 그래서 베리류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다가 이제 농대에 들어갔을 때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이렇게 세 가지 작물 중에 한 가지를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파프리카나 토마토보다는 딸기가 사람들한테 호불호도 없고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부모님이 키우시는 산딸기랑 같은 베리류이다 보니까 나중에 브랜딩이나 마케팅 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딸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기 인스타그램에 그 냉동 딸기 ASMR 저 그거 구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산딸기도 그럼 냉동으로도 판매하고 계시는, 지금 그거 같이 하시면서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딸기랑 산딸기가 시즌이 안 겹쳐서 딸기는 9월부터 5월, 산딸기는 5월부터 6월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딸기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포항에서 딸기를 재배할 때 느끼는 조금 환경적이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너무 생산자 위주의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딸기 재배를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난방비거든요. 근데 뭐 충남이나 경기도 이런 지역보다는 포항 지역, 요 아래 지역이 훨씬 따뜻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덜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고, 그리고 포항 지역의 특징은 아니지만 저희 농장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 바로 밑에 있어서 저녁에 온도가 엄청 빨리 떨어져요. 근데 딸기는 낮에는 온도가 높게 유지되다가 저녁에 온도가 툭 떨어졌을 때 당도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한테 딸기를 판매할 때 당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딸기가 사실 다 똑같은 딸기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딸기가 좋은 딸기인지 늘 헷갈리는데 농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딸기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사실 요즘은 정말 딸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딸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서 맛있는 딸기 찾는 법을 거의 잘 알고 계시던데, 뭐 그냥 잘 알려져 있는 꼭지가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라든지 뭐 색이 정말 새빨간 딸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 봄 딸기보다는 겨울 딸기가 맛있고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부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딸기를 봤을 때 빨강색과 하얀색의 경계가 뚜렷한 딸기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꿀팁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딸기의 맛이 동마다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어떤 뭐 서량이든 금실이든 한 가지 품종이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고 재배자의 역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당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차이점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딸기의 당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나 뭐 농가의 역량이 충분히 항상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딸기는 품종에 따라서 맛도 많이 달라지지만 재배자나 재배 지역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달라지는 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기를 봤을 때 겉모습이 예쁜 거랑 이제 외형이 약간 조금 울퉁불퉁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외형과 맛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외형 같은 경우는 딸기는 저희가 손으로 일일이 다 수정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벌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벌이 활동을 균일하게 잘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조금 못생긴 과가 되기도 하고 예쁜 과가 되기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딸기의 색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냥 온전히 재배자의 몫인데 조금 더 일찍 따서 소비자한테 보낼 때 안전하게 보내는 것, 익었을 때 따서 맛있을 때 보내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물러서 가거나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재배자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수확한 딸기가 더 맛있다는 설을 한번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보통 이제 딸기 수확은 아침이나 새벽에 많이 해요. 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는 게 스탠다드인데 해가 뜨고 나면 아무래도 딸기가 직접적으로 열을 받다 보니까 수확 중에 물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새벽이나 아침에 딸기를 수확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딸기는 호흡을 하면서 장을 분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딸기를 수확하면 그만큼 당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수확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딸기 맛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뭐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약간의 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식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당도 같은 경우 그런 거가 혹시 어떤 과정에서 좀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뭐 아마 딸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일 텐데 광합성을 해서 당을 축적하는 형태 그리고 그 축적한 당의 산물이 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농장에서 광합성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게 도와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산화탄소를 시비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농가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도나 이런 부분에선 차이가 날 수 있고 산도는 사실 농가가 조정하는 게 쉽진 않지만 당도가 좀 더 올라오면 산도가 가려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산비를 그런 부분에서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부님 평소에 딸기를 키울 때 이 부분은 꼭 챙긴다 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확하는 시점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를 볼 때 수확한 딸기랑 해를 안 볼 때 수확한 딸기의 품질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수확을 제외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물 주는 걸 좀 신경 써서 세밀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게 딸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줬냐에 따라서 그냥 굵어지고 맛은 없는 딸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알은 작고 그냥 보통 정도의 크기더라도 당도는 꽉 찬 그런 딸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데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보고 수확 타이밍을 이제 판단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를 자세히 보면 그 빨강색과 하얀색의 경계가 있어요. 빨강색이 전체 딸기의 뭐 80%까지 올라갔냐 90%까지 올라갔냐를 보고 수확 타이밍을 결정하는 건데 공판장에 출하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서 보내지는 딸기의 경우에는 80% 정도까지만 익었을 때 딸기를 수확해서 보냅니다. 근데 지금처럼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린다거나 소비자분들께 직접 보내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까지 최대한 익었을 때 딸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오늘은 포항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대생 농부 이민재 농부님과 함께 딸기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들, 맛을 결정하는 진짜 기준, 그리고 농부님만이 알고 있는 딸기 타이밍까지 오늘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딸기 한 알에 정말 많은 정성과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앞으로의 목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학교에서 4년 동안 딸기 공부하고 지금 이제 딸기를 키운 지도 2년 정도 되었는데 딸기는 매년 할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잘했다 싶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소비자분들께 좋은 딸기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 역량이 해가 가면서 조금씩 더 쌓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딸기를 시키셔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딸기를 키워서 맛있는 딸기를 보내드릴 거고 해가 지날수록 조금 더 쌓인 노하우와 그리고 딸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딸기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이민재 농부님의 모습 다 함께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지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